아주 소중한 분, 반가운 분을 이만갑에 모시게 됐습니다. 이분은 유엔 대사셨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교부 창설 멤버이신 아버님의 영향을 받아 38년간 외교부에 근무를 하셨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민국 외교관으로서 유엔에서 4번이나 근무했던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잘생기셨고요. 거기다 드럼까지 잘 치는 매력남이십니다. 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준 전 유엔 대사 모시겠습니다. 제 소개가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과분했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오준 전 유엔 대사고요. 현재는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사회단체들과도 함께 일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The South Koreans, people in North Korea are not just anybody's. Millions of South Koreans still have our family members. The pursuit of WMDs by the regime that is causing the hardship of the North Korean people. I would say in Korean, 이제 그만하세요. Or please stop it now. 오준 대사님 같은 분들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펙트가 없진 않습니다. 그렇지. 평등, 같음의 개념 위에서 북한 주민을 대하면 북한 주민을 탈북민 이외에는 만나본 적이 없는 젊은 세대들도 우리와 같은 한민족이구나. 저희 세대의 사람들은 분단이 약간 정상적인 상태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좀 개선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북한 인권에 대해서 계속 이제 사랑하고 또 그거를 이제 계속 옹호하시고 하시니까 그 원동력이나 그 삶에서 어떤 계기가 있었다면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갑에 나오시는 거 사실 좀 망설이셨죠? 그런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만갑이 너무 예능이라서. 네. 보니까 예능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재미있게만 하시는 게 아니고 진지하게 이 북한을 알리려는, 북한 주민과 사회를 알리려는 노력에서 하시는 것 같아서 단순한 예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예능 MC로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예능 MC로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일단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시간 내서 나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만갑에는요, 그 대사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여러 대학생분들을 또 모셨습니다. 자, 환영의 박수를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잠시 몇 마디 나눠봐도 느껴지잖아요. 이 부드러운 카리스마.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준 대사님께서 2030 세대 10만 명이 뽑은 존경하는 인물로도 뽑힌 분이세요. 와, 진짜 최고다. 이렇게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있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데 뽑혔는지 몰랐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대학 두 군데서 정기적으로 강의를 하고 그 밖에도 젊은 분들을 요즘은 만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단체나 NGO 활동에도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하시잖아요. 대학생을 포함해서. 그래서 저한테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누구든지 나를 만나려고 하면 만나주고 누구든지 나에게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반드시 답을 한다.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분도.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저를 알게 되지 않았을까. 네. 금혁 씨, 보고 싶은 분이었죠? 저는 몇 번 뵀었습니다. 네. 몇 번 강연을 하실 때마다 찾아가서 뵌 적이 저도 있어요. 기억납니다. 네. 와. 그래서 그때
2014년에 그 명연설이 있고 나서 한번 꼭 만나 뵙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기회가 와가지고 가서 질문도 제가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니 대사님 평소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꽤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대사님께 자주 하는 질문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오랫동안 외교관으로 일했으니까 그런 국제관계, UN, 그리고 지금 세계화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고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저는 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많이 물어보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북한 인권이나 북한과의 경제 협력 이런 문제들을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북핵 문제도 다뤘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 한 장면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연설을 하실 때 어떤 한 말씀에 전 세계가 감동을 하고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 장면 보시죠. 지난 1년 동안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유엔이 내일 최종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고문과 성폭행, 감금과 인신매매까지.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에 탈북자들이 증언한 북한의 실태는 참혹했습니다. When I was transferred to the detention facility, the Security Department agents were basically just kicking me around like a ball.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의 공식 보고서가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 총회는 본회의를 열고 유럽연합과 일본 등이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결과는 찬성 116표 대 반대 20표, 기권 53표 등 북한 대표단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됐습니다. I'd like to express appreciation to the Chad presidency for convening today's meeting on the situation in the DPRK. When we first came to the Council 2 years ago, one of the first issues we tackled was the DPRK's missile and nuclear issues. Our term on the Council started and is ending with the North Korean issue. This must be just a coincidence. But I'm saying this with a heavy heart because for South Koreans, people in North Korea are not just anybody's. We cannot read what is described in the COI report without it breaking our hearts. We cannot listen to stories of North Korean defectors without sharing in their tears, without feeling as if we are there with them experiencing the tragedies. We only hope that one day in the future, when we look back on what we did today, we will be able to say that we did the right thing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for the lives of every man and woman, boy and girl who has the same human rights as the rest of us. Thank you. 네, 이 영상은 뭐 이 시대 최고의 명연설로 꼽히는 영상이죠. 예, 맞아요. 저도 몇 년 전에 SNS에 올린 적도 있고 친구가 친구에게도 막 진짜 계속 전달했던 기억이 나는데 홍서범 선배님도 연설 보셨죠? 봤죠. 저 때는 뭐 대한민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셨고 감동을 많이 받았고 우신 분들도 많고. 예. 저는 그때 당시 대한민국이 딱 4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큰 무대에서 저렇게 그 목소리를 내주는 걸 딱 들으면서 아, 북한 주민들도 희망의 끈을 넣으면 안 되겠구나 그거를 딱 느꼈던 것 같아요. 진짜 소름 막 돋았어요. 대사님은 저 연설이 이렇게 유명해질지 그때 그 당시 알고 계셨어요? 아, 몰랐고요. 네. 또 제가 유명해지려고 연설한 게 아니고요. 저는 그때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처음 상정됐고 원래 인권 문제는 유엔에서는 안보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유엔 총회나 인권이사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미 몇 년 동안 해왔고 그런데 이제 인권 상황이 아주 심각하면은 안보리까지도 할 수 있는데 북한보다 먼저 그런 안보리까지 온 인권 문제는 2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3번째가 우리와 같은 분단된 민족인 북한의 인권 단합이 안보리까지 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담담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보신 저 연설보다 더 앞에 한 5분 정도는 제가 원고를 가지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원고 없이 3분을 더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제 다른 나라 외교관들에게 왜 북한의 인권 문제는 뭐 아프리카 어느 나라의 인권 문제도 다루지만 우리한테는 북한의 인권 문제가 특별한 생각과 감정을 줄 수밖에 없다 하는 거를 짧은 시간 안에 그렇다고 제가 올해 뭐 한국 역사서부터 거기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이들에게 공감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해서 제가 이제 머릿속에 생각해서 원고 없이 이야기를 한 건데 대사님 그 연설하실 때 화면에 잠깐 보였지만 다른 나라 대사관들, 대사님들의 표정도 보였는데 실제로 연설 끝나고 다른 나라 대사님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미국 대사를 포함해서 많은 대사들이 자기가 안보리에서 들어본 연설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다 해서 기분이 좋았죠. 근데 그게 한국에서도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감을 가지고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제가 한 얘기를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중에 뭐 그렇게 특별히 새로운 정보나 이런 건 전혀 안 들어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아무나가 아니고 남이 아니고 우리가 분단된 민족이고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먼데 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몇백 킬로 떨어진 몇백 킬로도 아니죠. 여기서 휴전선까지 1시간이에요? 예, 1시간도 안 걸리는 데인데 그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남한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분단된 민족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절실하다 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저 동영상을 많은 분이 보신 후에요. 저 많은 분이 보신 후에 어떤 학생이요. 네이버식의 질문을 올렸는데 영어 발음을 할 때 이렇게 원어민 같이 발음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오준 대사나 반기문 총장처럼 또박또박 해도 됩니까? 이렇게 또박또박 해도 됩니까? 이렇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예, 예. 트렌드가 이제 원래는 2015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세련된 미국식 영어를 구사하는 게 이제 학원에서 추구하는 그런 트렌드였는데 연설이 나오신 뒤에는 그런 발음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런 어휘에 맞아요. 누가 더 고급진 어휘를 쓰느냐가 맞아, 중요하다라고 맞아. 해서 오,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짜로. 분위기가. 그래서 단어 공부를 엄청 열심히 시키는 분위기가 됐죠. 그 네이버 질문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뭐 제가 원어민 같이 영어를 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뭐 질문이 말이 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답을 하는 사람 같으면은 원어민처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안 되면 그냥 또박또박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아듣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죄송한데 저는 예능 MC라서 밑에를 안 보시길래 아 저건 진짜 속마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선을 좌측의 어딘가에다 굉장히 고정을 하셨었어요. 네. 누굴 보고 하신 겁니까? 의장이죠. 의장은 그때 차드의 대사인데요. 원래 유엔에서의 모든 회의는요 옆 사람에게 하거나 대중연설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의장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오, 처음 알았어. 대사님 궁금한 게 대사님 그 연설 이후에 북한의 반응은 어땠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그 자리에 북한 대사도 있었습니까? 대사는 없었지만 거기 옆에 방청석에 북한 외교관은 있었다고 들었고요. 네. 북한의 반응은 사실은 뭐 저는 특별한 반응을 본 적은 없는데 나중에 이렇게 탈북한 북한 외교관 출신들,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 같이 이런 분들이 다른 데 나와서 증언하는 걸 들으니까 북한 외교관들도 저 연설을 다 들었다. 그러니까 북한에 근무할 땐 못 듣지만 외교관들은 해외에서 근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인터넷도 접속할 수 있으니까 다 들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박사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마 이렇게 여유로우신 거 보면 박사학위. 네, 그 학교에서 교수님 강의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좀 착각을 했거든요. 네, 대사님께 드릴 질문은 그 유엔에서 유엔 인권조사국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많이 조사하고 또 이렇게 좀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북한 내부에서만 탄압받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나가 있는 탈북민들 또 중국이나 러시아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 그런 분들의 인권도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북한 외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유엔 인권조사국이나 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좀 개선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북한 인권 보고관이라는 그런 직책을 가진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해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조사해서 보고서를 씁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그분이 북한에 방문해서 조사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북한이 방문을 안 받아주니까 북한에는 가지 않고 이제 탈북민들을 만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보고서를 쓰는데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무리 위원회에서 얘기하면 뭐하냐, 달라지지 않는데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도요, 어떤 독재 국가도 남들이 뭐라고 떠들든 상관없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의식하죠. 그리고 국제 여론을 의식하게 되고요. 특히 유엔에서 그렇게 계속 보고서가 나오고 계속 논의가 되고 그러면은 그런데 말하자면 책 잡힐 일을 가급적이면 하지 말자. 하더라도 조용히 하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국제적으로는 그것을 네이밍 앤 쉐이밍이라고 합니다. 네이밍 앤 쉐이밍이란 말은 거론을 해서 창피를 주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창피? 이렇게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데 창피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러는데 창피 주는 게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효과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에 들어오면서 꽃제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아동 인권 갖고 하도 국제사에서 뭐라고 하니까 북한이 처음에는 우리 인권 갖고 너네가 뭐라 그러지 말라. 우리는 우리나라만의 인권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진짜로 북한만의 인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너네가 남의 집 대사에 간나라 배나라 하나? 우리만의 인권이 있다 이렇게 늘 얘기를 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그렇기 때문에 아동 인권을 가지고 엄청 떠드니까 고아원을 짓는 데다가 김정은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애육원이네 뭐네 해가지고 애육원 방문하는 모습부터 해가지고 색다른 정치 색깔을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꽃제비들이 많이 없어졌고 두 번째로 옛날에는 정치범 가면 무조건 때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곰살을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고투로 드러났는데 멍이 들어있으면 야 이거 왜 이렇게 민하게 때려서 안 보이는데 때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겉에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임의의 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오히려 뭐 연미 씨 같은 사람들 또 오준 대사님 같은 분들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펙트가 없진 않습니다. 그렇지. 오준 대사님 하면 유엔을 지금 많이들 떠올리는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지만 유엔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요? 네. 유엔. 유엔이라는 글자를 보거나 유엔이라는 단체 이름을 떠올리면 유엔파워 떠올리는 저는 한마디로 감동? 왜? 이유는 국제사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평화를 지켜주는 단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감동이다. 유엔은 감동이다. 나는 가수 생각나요 이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뭐 방탄소년단 뭐 요즘 이렇게 연관 검색어도 많이 뜨고요. Last November, BTS launched the Love Myself campaign with UNICEF, building on our belief that true love first begins with loving myself. We have learned to love ourselves. So now I urge you to speak yourself. 유엔 하면 또 떠오르는 인물 누구냐 그러면 반기문 총장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시기적으로 근무 시기가 겹치지 않으셨나 싶은데요? 그렇죠. 제가 유엔 대사를 할 때는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님은 유엔 사무총장이시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가끔 혼동을 하시는 게 제가 유엔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는 한국을 대표하는 대사니까 유엔에 들어간 게 아니고 유엔을 상대로 해서 일을 했다고 봐야 되고 반 총장님은 유엔을 관장하시는 사무총장이셨으니까 유엔에 들어가신 거죠.
그런데 이제 반 총장님하고는 그 전에도 외교부에 있을 때 또는 과거에 우리 한국 외교장관이 유엔 총회 의장을 하였을 때 우리가 5명으로 구성된 팀이 유엔에 들어가서 유엔 총회 의장을 보좌했는데 그때 반 총장님이 비서실장으로 일종의 팀장 같은 역할을 하셨고 제가 또 그 팀에 차석을 했기 때문에 같은 팀으로 일을 한 경험도 있고 해서 잘 알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저희가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문제를 내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지목할 테니까 답을 해주세요. 네. 북한은 유엔에 가입이 되어 있다, 없다. 소희 씨. 소희 씨. 되어 있어요. 되어 있다. 네네. 자, 그 옆에 계신 아, 저요? 유엔 가입돼 있죠. 되게 아는 척하는 거 보네. 그 역사에도 다 나와 있으니까요. 학교 때도 다. 혁명 역사. 저 뒤에 있는 분에게 정하민 씨. 네, 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 4학년 재학 중에 있는 정하민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유엔에 가입이 돼 있을까요? 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언제 하셨어요? 네? 언제 하신 거예요? 저는 학과가 정치외교다 보니까. 자, 그러면 정치외교과 학생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은 몇 년도에 가입돼 있을까요? 1991년도. 오, 잘했어요. 죄송한데 문제 내는 우리가 답을 몰라요. 대사님, 정답 주십시오. 네, 그 가입돼 있고요. 1991년에 남북한이 동시가입했고요. 사실은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좀 약간 헷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1991년이 되기 전에는 북한은 유엔 가입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이 통일될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한 나라로 가입하자.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것만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북한이 아직도 가입 안 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긴 있죠. 뉴욕에 자리 잡은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46차 유엔 총회는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을 포함한 7개국의 유엔 가입 승인을 결의했습니다. 현지 시간 9월 17일 161번째 유엔 회원국이 된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북한기에 이어서 개양됐습니다. 저 진짜 무식한 질문인데 어디든 가입하려면 가입비 있어야 되잖아요. 가입비는 없어요? 유엔은 가입비를 받지는 않지만 회원국이 되면 말하자면 유엔의 분담금이라고 해서 회비 같은 걸 내죠. 유엔 운영 경비의 일부를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많이 내죠. 유엔 전체 예산의 한 2%를. 와, 진짜 많이 내네. 그 나라 형편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 네, 북한은 우리보다는 훨씬 적게 냅니다. 아, 그러네요. 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뭐 유엔에 가입하려면 어느 나라나 그냥 가입 신청만 하면 다 받는 건지 아니면 무슨 심사가 있는 건지요? 심사가 있습니다. 안전보장에서 심사가 있는데 일단 국가여야지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가입 신청한 여기가 국가 맞냐 이제 이런 논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라는 거는 다른 국가가 국가로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국가 승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국가가 아니면 안 되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평화애호국이다 하는 조건이 있는데 평화애호국이라는 거는 뭐 어떤 나라가 우리는 평화를 싫어한다 이러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사실 국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냉전 시대에는요, 우리 한국이 유엔 가입 신청을 하면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디가 반대했나요? 북한을 지지하는 당시는 이제 러시아, 소련이라고 했죠. 소련이나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입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유엔 회원국 가입을. 그래서 1991년에 남북한이 함께 가입했어요. 동시가입. 저는 유엔 하면 생각나는 게 저희가 태국을 들어가면 유엔을 찾아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유엔을 가서 난민 신청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엔을 가서 난민 신청을 한다고? 북한에 있을 때는 유엔이 북한이 가입이 돼 있거든요. 아니 내가 유엔에 갔다가 북한에 잡히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태국을 도착했을 때. 그래서 진짜 유엔을 가니까 거기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막 다 있는데 북한이 어디에 있을까 봐 정말 겁이 났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유엔에서 그 한국 쪽에 대사가 나오셔서 이렇게
데려가서 받았는데 난민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그걸 안고 막 기뻤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유엔 하면 그 탈북민 분들한테는 아마 그 산국에서 유령처럼 떠돌다가 정말 유엔에 들어가서 저 한국 가고 싶습니다, 미국 가고 싶습니다. 그 얘기할 때 그 간절한 유엔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있습니다. 네. 박은희 씨, 네, 저 궁금해요. 저도 지금 모르겠는데 같은 건가요? 우리나라의 유엔에 관련된 사무소가 있나요? 저도 지금 궁금한 게 저는 유엔은 미국의 뉴욕 쪽에 가야 있는 걸로 알았는데 그러면 유엔이 여기저기 있나요? 저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는데 유엔 사무실을 못 봤는데. 유엔 본부는 뉴욕에 있고요. 네. 그러나 뉴욕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유엔 본부가 세계 몇 군데 있습니다. 뉴욕에도 있고 제네바에도 있고 유엔 본부가 세계 몇 군데 흩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본부는 아니지만 유엔 안에는 유엔 시스템에는 많은 기구들이 있거든요. 그 기구들은 세계 각 곳에 사무실을 내고 있죠. 그래서 아까 태국에 가니까 유엔에 가서 난민 신청해라 했을 때는 유엔 난민 기구라는 기구가 있어요. 그 기구가 태국에 방콕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일단 거기로 찾아가 봐라 이런 말이고요. 우리나라에도 유엔 사무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렇게 유엔의 지원을 받는 개발도상국이 이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990년대 전에는 우리도 지원을 받는 개발도상국이었어요. 그래서 뭐 유니세프나 UNDP가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와 있었고 그 후에는 유엔 사무소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데는 이제 우리하고 협력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광화문이나 이런 데 사무실이 있어요? 광화문 종로에도 있고요. 유니세프 사무실 같은 데는 종로에 있고요. 유니세프가 유엔이에요? 네. 유니세프도 유엔의 일부죠. 그거 세계보건기구 아니에요? 세계보건기구. 유니세프가 우리말로 뭐예요? 유엔 아동 기구잖아요. 유니세프가 유니세프 아닌가요? 유니세프의 앞에 UN이 시작하잖아요. 유니세프. 유니세프 그냥 그거였어요? NGO 단체 이런 거 아니에요? NGO는 유니세프를 지원하는 한국위원회가 NGO고 유니세프 자체는 국제기구죠. 유엔의 일부입니다. 자, 이거 진짜 의외의. 네, 진짜 새로운 걸 알게 됐어요.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아까부터 하고 싶었던 질문인데요. 일단 저는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에 재학 중인 임충혁이라고 하고요. 그 유엔에 가입할 때 국가들이 가입하는 절차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유엔에 승인을 해줘야 유엔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유엔에서 그러니까 유엔에 가입한 국가가 자기의 역할을 다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엔에서 그 국가를 퇴출시킬 수도 있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어떤 유엔 회원국의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퇴출된 예는 없고요. 사실은 북한이 막 핵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랬을 때 일부 외교관들은 이거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중대한 의무 위반이니까 북한을 퇴출시킬지를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검토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이만갑 보면서 북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완전 감동. 그래서 오늘 너무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는데 근데 제가 이제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나서 주변 친구들이 왜 너는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는 계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친구들이 잘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분단이 지속되면서 저희 세대의 사람들은 분단이 약간 정상적인 상태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단 이후에 태어났고 계속 분단 상태에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을 설득해야 할 때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좋은 질문이다, 진짜.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도 북한 출신이시고 또 어머님이 교원이시라서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5살까지 키워주셨는데 외할머니는 한경도 분이라 계속 강한 한경도 사투리를 하시던 분이세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에게 누가 북한 사람은 우리에게 아무나가 아니고 형제 자매죠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걸 누가 몰라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게 둘러싸여서 자랐으니까.
이세시구나. 대사님 외할머니께서 함경도 분이시라 그랬잖아요. 저희 외가가 함경도입니다. 어머, 공통점이. 혹시 대사님 외할머니께서 그 생전에 쓰셨던 그 함경도 사투리 알고 계신 거 있어요? 저는 이게 제가 워낙 5살도 안 됐는데 저희 할머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사투리까지 다 기억나진 않은데 하나 아직도 기억나는 건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새끼라는 말을 잘 쓰세요. 새끼가 욕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 새끼. 욕이 아니고 그냥 이 아이라는 뜻인데 제가 초등학교에 가니까 새끼가 욕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끼가 욕이고. 예를 들면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강아지를 우리는 그냥 강아지 이러지 않습니까? 강아지죠. 근데 개새끼 이렇게 부르니까 그죠? 네. 그래서 개새끼라고 그러죠. 새끼, 뭐 토끼 새끼, 염소 새끼 다. 네. 저 말씀 듣다가 소름 돋는 게 외할머니가 똑같이 말씀하실 때 새끼를 끝에다 두시고 앞에 2글자를 더 하셨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뭘? 갓나 새끼. 갓나 새끼. 말씀 듣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또 생각이 나네요. 와. 아유, 갓나 새끼.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도 한국전쟁 후에 태어났잖아요. 여러분이 북한에서 태어났든 남한에서 태어났든 여러분의 부모님 자신이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형제자매고 핏줄을 나눈 친척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 그걸 느끼기는 굉장히 어렵죠.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걸 어떻게 가슴으로 느낍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렵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젊은 세대들도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 또 통일을 언젠가는 이루어야 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관심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지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냥 나이 많은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아빠의 친척이란 말이야. 제가 우리 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도 저희 딸들은 금방 공감은 없죠. 그냥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통일을 보는 부정적 시선이 더 늘었습니다. 20대에선 통일 비용으로 삶의 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고 10대는 통일이 먼 미래의 일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예, 다음은요. 정말 카리스마가 돋보였던 오준 대사님의 또 다른 연설 함께 보시겠습니다. 북한을 규탄한 우리나라 대사가 북한에 직접 메시지를 던집니다. I would say in Korean,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Or please stop it now. 대사님, 근데 이게 회의장에서는 한국말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 즉흥적이었는지 어떻게 한국말 의도적이었죠. 의도적이었고요. 제가 저 부분을 딱 한마디는 한국어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미리 마음을 먹고 갔어요. 왜 그랬나 하면은 사실은 왜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느냐. 이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가 도대체 몇 번에 걸쳐서 논의되고 토의되고 사실 저 회의 이후에도 2번이나 더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재를 받으면 경제 발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핵무기를 가져야 하느냐. 외부에 위협이 있다고 미국이 위협한다고 그러는데 미국 같은 세계 제일 강대국이 태평양 건너편의 작은 나라인 북한을 뭐 때문에 위협하겠느냐. 그리고 우리 남한도 북한을 위협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위협이라는 건 없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핵무기 더 개발하지 말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경제 발전이나 그런 쪽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만하라고. 그러면 그 발언하시고 난 이후에 북한 대사관이랑 이렇게 만난 적이 있으셨나요? 만난 적은 있는데요. 그렇다고 저 발언에 대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는 않았고요. 와 그럽니까? 막 이런 얘기 진짜. 그런 소리를 합니까? 아니요. 보통 유엔에서 북한 대사하고 만나면요. 그냥
내용이 없는 또는 깊이가 없는 뭐 요새 날씨가 평양이 어떻습니까? 뭐 서울은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신기하다. 제가 저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때 왜 그렇게 발언했습니까? 하고 이야기하지는 않았고요. 대사님도 이렇게 북한 사람들 자주 보시다 보면 기억에 남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만나서 대화를 나눈 북한 외교관 중에는 한 1년 전까지 북한 외교장관을 했던 리용호. 오, 완전 세잖아요. 그분은 저는 우연히도 서로 젊었을 때, 그러니까 서로 30대였을 때 1989년에 네팔에서 유엔 군축회의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우리나라나 북한은 아직 유엔 회원국도 아니에요. 그냥 옵서버였는데, 예, 거기에 참석해서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융통성이 있고 말하는 거나 이런 게 영어도 아주 잘하고 굉장히 유능한 외교관일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생각나는 게 우리가 그때 이제 운동권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운동권이라는 말은 이제 그런 학생 운동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운동권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북한의 이용호 말고도 다른 외교관도 있었는데 다른 외교관들은 무슨 운동을 합니까? 이렇게 이제 스포츠인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이용호 서기관은 그때도 운동권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한 사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알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죠. 그러니까 북한 엘리트들은 한국 실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의 그런 엘리트층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남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외교관으로서 이렇게 또 근무하시다 보면 뭐 대사관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 초대를 받았을 때 혹시 북한 측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그런 경우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유엔 대사관이고 유엔 차석 대사였는데 그때 이제 북한 외교관들은요 항상 혼자 다니지 않고 누구랑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나눠도 옆에 누군가 듣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외교관이 주최하는 점심에 갔는데 거기는 한 사람씩만 들어가는 거지 누가 따라 들어갈 수 없잖아요. 결례죠?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리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마침 그 북한 외교관이 제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때가 유엔 총회 직전이라 유엔 총회는 항상 9월 달에 하거든요. 그 직전이라 뭐 달리 할 말도 없고 하니까 저 요번에 평양에서 대표단 많이 옵니까? 이제 대표단 많이 오면 바쁘잖아요. 거기 있는 분들은.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의외로 돈도 없는데 어떻게 많이 옵니까? 돈도 없는데 어떻게 많이 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충격이다, 진짜. 이거를 내가 웃어야지 될지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서 북한 외교관들도 사실은 1대1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서로 솔직한 이야기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죠. 자, 오늘 저희와 또 이만갑을 봐주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오준 전 대사님께서 특별히 또 강의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절대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즐거운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강연을 한다는 거 좀 썰렁하긴 한데 강연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북한 인권 문제 결국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주제 중에 중요한 게 북한 인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뭐 이런 것을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서도 인권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인권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는 먼저 그것이 북한 주민의 인권이든 또는 우리 한국인의 인권이든 뭐 미국인의 인권이든 누구의 인권이든 간에 인권이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가 북한 주민들이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서 분단된 민족으로서 저처럼 북한 출신들에게 둘러싸여 자란 우리 세대 말고 북한 주민을 탈북민 이외에는 만나본 적이 없는 젊은 세대들도 우리와 같은 한민족이구나 이런 느낌을 갖고 평등, 같음의 개념 위에서 북한 주민을 대하면 저절로 저는
우리의 동질성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서로 다른 점이 다양성으로 존중될 수 있습니다. 아, 맞다. 다른 거를 먼저 보면은 우선 거부감이 생기고 이질감이 생기고 심지어 어떨 때 적대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데 같음을 먼저 보면 다름은 우리가 다양성으로서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출발을 그렇게 인권의 개념, 특히 인권의 개념 중에서 중요한 개념인 평등, 같음의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북한 인권 문제는 사실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어요. 북한이 워낙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1990년대 중반에 북한에서 막 흉년이 들고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래서 막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탈북민들이, 이탈 주민들이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90년대 중반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북한 주민들이 이탈해서 우리 한국에 정착하는데 3만 명이 넘는 탈북민이 있죠, 지금은. 그렇게 됨으로써 북한 인권 문제도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북한 내에 인권 침해가 있어도 알 수가 없었는데 탈북민들의 증언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탈북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유일한 증언은 탈북민들로부터 다 나온 겁니다. 그렇죠. I must speak out for the people at home who had no freedom. That's why I'm here in this microphone. Feel painful to remember how he was tortured and got wounds on his back.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는 2003년부터 유엔에서 의제에 올랐고 2014년에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400페이지가 넘는 아주 방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로 인하여 아까 동영상을 보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인권 토의가 2014년 말에 처음으로 있었고 그 후에도 북한 인권보고관이라든지 유엔의 여러 조사관들의 활동에 의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를 놓고 볼 때 물론 우리가 그런 국제적인 유엔이나 인권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압박 그런 인권 문제를 가지고 결의안도 하고 압박을 하는 거에도 물론 동참을 해야 되지만 북한과의 우리가 1대1의 관계에 있어서는 인권을 흔히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자유권이라는 거는 뭐 신체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자유이고요. 사회권이라는 거는 교육을 받을 권리,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이 사회권이거든요. 자유권은 북한이 민주주의가 되기 전에는 제대로 보장되기가 어렵습니다. 북한은 지금 독재 국가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국가가 돼야만 자유권이 보장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북한을 억지로 민주국가로 만들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자유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거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나가서 그런 압박에 동참은 하지만 그 이외에 당장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회권은 교육을 받을 권리,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권은 그 국가가, 정부가 능력이 있어야 보장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은 독재 국가일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없죠. 꽃제비들이 모여 있습니다. 무리지어 생활하고 구걸과 도둑질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도와줌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많은 사회권을 누릴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인도적 지원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현재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인도적인 성격의 지원, 휴메니타리안, 인도적인 지원 이외에는 북한에게 경제 협력을 해준다든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재 위반이고 또 제재를 통해서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그 해결하는데 우리가 방해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인도적인 지원 이외에 북한에 대한 경제 협력은 현재는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재가 풀리지 않을 거예요.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인도적인 성격의 지원밖에는 안 되니까 핵무기를 포기하고 경제 발전을 선택해서 북한 주민들이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갖고 같은 민족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또는 북한 인권 문제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목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사님, 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유엔에서 인도적 차원으로 지원을 했을 때 그 지원 물품들이 예를 들어서 식량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쓰이는지도 추후에 그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인도적 지원이라고 휴메니테리언 어시스턴스라고 했을 때는 지원해주는 물품이 대개는 다른 데 사용하기는 어려운 것들을 많이 지원해 주죠. 예를 들면? 약품이라든지 홍수가 났을 때 거기에 들어가서 집을 고쳐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인도적 지원이거든요. 식량도 물론 인도적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 확실치 않은 경우는 특히 국제기구들은 국제기구 중에 북한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는 유니세프와 세계 식량 계획이라고 하는 WFP 두 단체입니다. 그 두 기구들은 지원을 해줄 때 반드시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가서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고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게 보장해줘야만 지원해줍니다. 아니 모니터링 말씀하시니까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소고기 지원이 들어왔어요, 유엔에서. 근데 정말 전 태어나서 그때 코 큰 사람을 처음 봤거든요. 정말 노란 머리 아저씨가 왔는데 이렇게 집에 방문을 들어가도 됩니까 하더라고요. 그 북한에서 같이 오신 분이. 그래서 뚝뚝 들어오시더니 그 소고기 받은 거 내놓으라고. 근데 정말 소고기 요만큼 딱 줬어요. 500g 될까 말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딱 내놓으니까 아 이거 소고기 맞는지 중량 따라보고 뭐 이거 상태. 그러니까 얘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상태 보고 그러고 갔거든요.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인권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북한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막 개성공단도 파괴하고 계속 핵 전력도 계속 만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북한 인권을 계속해서 옹호하고 이제 알아가고 싶고 저도 이제 논문도 쓰고 싶고 하는데 이게 그런 일들이 터질 때마다 항상 이렇게 좀 움츠러들게 돼요. 예, 그런 일들이 보면은 이거를 계속 내가 어떻게 계속 내가 이걸 사랑하면서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사님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계속 이제 사랑하고 또 그거를 이제 계속 옹호하시고 하시니까 그 원동력이나 그 삶에서 어떤 계기가 있었다면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조직적인 인권의 침해는 다 정부가 합니다. 과거 역사에 어디를 보셔도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잡아다가 학살하는 건 누구죠? 나치 독일이죠. 크메르 루즈가 150만 명을 살해한 사건은 어디서 났죠? 캄보디아 정부에 의해서 자행됐죠. 가장 좋은 것은 북한이 언젠가 민주화가 돼서 우리처럼 인권의 침해가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지만 인권의 침해가 최소화하고 북한 주민들이 누구나 우리 수준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그러나 그것이 갑자기 일어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들이 인간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누리며 살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항상 필요한 거죠. 몇 인분 먹어요, 고기를? 4인분? 그러니까 살찌지, 언니. 정상이었던 혈압이 고혈압 거예요.
당뇨 전단계 조금 위험하지. 오늘도 저기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몇 킬로예요? 빨리 얘기해봐요. 몰라, 내일 얘기해. 뭘 내일 얘기해요? 순실형, 예. 다이어트 잘 되고 있습니까?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네. 자신이 있습니다. 자, 양치승 관장님. 만약에 순실형이 실패하면 신은하 씨의 원피스를 입기로 하셨어요. 난 못 보겠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그런 것 같아, 지금. 저는 미리 대비해서 내가 지금 포기한 거예요, 지금? 포기한 거예요? 아니, 너무 그래서 하시 누군가는 한 명은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형님이 되든 제가 하든 누군가 한 명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순실현님만큼 정말 트레이너 인생의 최대 고비를 맞은 우리 양치승 관장님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은 우리 순실현님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훈련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보시죠. 와, 감사합니다. 아, 이거야? 아유, 숨차다. 직설됐다, 뭐. 이건 또 어디야? 이렇게 됐더니. 이거 어디예요? 아유, 숨차다. 저 봐라, 직설됐다, 뭐. 귀여워. 이건 또 어디야? 이렇게 됐더니. 귀여워. 이거 어디예요? 이건 뭐야? 아, 새로운 곳이야. 운동하는 곳이. 복싱? 아, 이제 약간 뭐 스트레스 풀어주려나? 우와, 복싱하는 거야? 이야, 역도사, 이거. 어머, 죽을 만큼 운동하고 죽지 않을 만큼 먹는다. 헉! 뭐 체급 낮춰가지고 선수로 뛰시는 거예요? 왜 여기로 오라고 했지? 이건 투장인데 이거? 이거 이제 사람 도살시키려고 날 여기 데리고 오는 거 아니요? 야, 미치는 거구나. 다리 얼마나 야, 기딱 차라. 왔냐, 안 왔냐? 어깨만 봐도 무서워. 나를 왜 여기 오라고 그랬어? 너 사람 잡으려고. 언니. 제대로 운동을 해야죠. 운동하는데. 아, 여기 아무도 없는데? 무서워. 어디 갔어? 나 왜 여기 오라고 그랬어요? 차에 빠진 거안 빠진 거 지금? 어? 아니, 전화는 왜 안 받아 근데? 에? 전화 왜 안 받냐고? 전화 계속 받잖아요, 내가. 뭘 받아 받기는? 전화번호 진짜 차단해놨어요. 에? 차단해. 아, 진짜? 차단해놨다고, 언니? 언니, 정신 차려자. 진짜 차단해놨어요. 에? 차단해놨어. 아이, 전화를 차단하면 어떻게 해요? 운동도 안 나오고. 운동은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아니, 무슨 알아서 해, 알아서 하기는, 운동을. 맨날 이러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 나와서 운동하냐고. 내가 얼마나 킥하게 운동하는 줄 알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한번 재봅시다. 얼마나 빠졌는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와, 나 처음 봤어. 순실 언니 저렇게 잡는 분 처음 봤어요. 보자고 얼마나 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거 보면 알아요. 올라가세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내려가는 건 그건 뭐라고 무슨 말이야. 소리야. 열심히 안 했으면 그렇지. 올라가세요.
가볍게 올라선다지 몸무게 안 나가게 하느라고. 와. 가만히 있어. 어디서 흔들거려. 팔꿈치. 너무 귀여워. 팔꿈치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뭐야? 왜? 안 빠졌나 봐. 올라갔네. 어휴, 93.6. 아유, 거짓말을 했어요. 아까 제자리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어. 큰 변화가 없네요. 여기 어디가 그래? 에이. 여기 왔을 때만 살짝 조절하는 거 아니야? 평상시에 지금 계속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저기서 썼잖아. 죽을 만큼 먹었다고. 나도 죽을 만큼 먹어요, 지금. 죽을 만큼 아니고 죽지 않을 만큼. 죽을 만큼 운전하고 그래. 그럼 먹으래. 살육갈 만큼 먹고 있어, 나도. 서러워 죽겠어. 근데 몸무게 이렇다고? 응. 제가 20년 동안 가르쳤지만 이거는 뭘 먹는다는 소리예요. 안 먹어요. 우리 집에 안 먹으면 가봐. 안 빠질 수가 없어. 아이고. 집에는 야. 안 먹겠지? 밖에서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요. 진짜 내가 밥 한 숟갈 안 먹고 살아. 형님은 말을 너무 안 듣고 운동도 안 나고 연락도 안 받아갖고 내가 일로 지금 모신 거야. 야. 오늘 누가 하나 죽는 거 아니야? 와. 야, 정원아, 일로 와봐. 우리 신관장님한테 운동을 좀 배워보려고 데리고 왔어요. 어머. 세계 랭킹 1위. 대박이다. 언니 잡히면 죽었다. 대박. 배우고 이제 빼세요, 좀. 알았어. 근데 아셨어요? 열심히 진짜로? 한다고. 솔직히 진짜 한다고. 알고. 손이 부러지겠다. 이게 잽이고, 잽이면. 잽이면 이거? 네, 이거. 왼쪽. 이렇게? 오케이. 자, 으쌰. 어, 잘한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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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으쌰. 와! 으쌰. 진짜 못하. 언니 지리산이 가야 될 것 같아. 아저씨 때렸다 그러지 말라요. 전 국민한테 욕먹게 하지 말라요. 아니, 관장님. 근데 우리 순수 형님의 지금 실력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실력은 처음 하는 것 치고는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지. 10배인데. 아, 그냥 그렇구나. 그냥 그렇대. 잘해 보였는데? 그냥 그렇구나.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관장님이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막 엄청 피하잖아요. 이렇게 딱 하고 막 이렇게 그거 한번 보여줄 수 있죠? 이 신관장 넘어지면 어떡하나. 아이, 못 친다니까, 진짜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제가 또 이렇게 뭐 작고 하고 외가지만 또 제가 또 다 피합니다. 아, 한번 해봐. 아, 다르다니까. 그냥 달라요, 편하신 대로 달라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어우, 야, 못한다, 야. 사람을 어떻게 그러니? 아, 이러면서 또 한 대 때리려고. 오, 맞았어. 오, 맞았어. 맞았는데요? 어때? 세계 랭킹 당황했어. 오, 맞았어. 내가 분명 이럴 줄 알았어. 방금 표정이. 눈알 빠진 거 아니야? 썰어 있다. 우와. 잠시만요. 자, 이야기합니다. 진짜 합니다. 진짜로. 네.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이제 진짜로 하시는데? 원래 못 때려요. 일반인은 절대로 못 때려요. 아팠죠, 이제. 아니, 이러면 또 때리죠. 아팠죠, 이제. 아니, 저게 뭐야? 갑자기. 해주시면 안 되죠. 쫄았어. 아무리 봐도 멀쩡한. 진짜로. 자, 준비. 아직 시간 제가. 쫄았어요, 신관장님.
저거 달래대니까. 무슨 소리를 안 돼? 무슨 소리를 안 돼? 때리라니. 무슨 때 말고 선수 이 무법자들 데려다 놓고 지금 하는 게 이거야 지금. 처음 씻는데 저기 관장님 지금 눈이 더 커졌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 형님 잘하시네. 그러나? 일부러 봐주셨나? 요건 자, 일단 이제 테스트를 봤으니까, 실력 어느 정도 봤으니까, 자, 이제 자, 웜업으로 이제 자, 줄넘기를 하는 줄넘기, 줄넘기. 예. 줄넘기를 뭐. 줄넘기. 제가 듣기로 복싱은 줄넘기 때문에 힘들어서 살 빠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런닝하고 줄넘기의 끝판이죠, 끝판. 네, 시범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 복싱 선수 줄넘기는 땅에서 발도 안 뛰어. 저봐, 발은 거의 안 뛰어요. 3분 3라운드? 네. 3분 3라운드 생각보다 어려워요. 3분 3라운? 네. 네, 3분 동안 한 번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네. 3분. 준비, 시작! 오, 잘 뛰네. 어머, 의외로 가볍다. 무슨 일이야? 지도가 다 찾았네. 잘한다. 형님 잘하시네요. 형님 잘하시네요. 저번 잘한다니까 서진 거.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똑바로 하자. 와, 관장님은 진짜 다재다. 힘들어. 오, 잘하네. 자 저거 잘한다 그러지 오, 마. 잘해. 잘하고 있어 북한에 있어 잘한다고. 잘하고 있어요? 예민해. 계속. 자, 나왔어요. 2분. 이제 1분 한 거야? 네, 이제 1분 했습니다. 아니, 관장님이 더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했다고? 대박이다. 관장님은 왜 같이 하는 거예요? 끝났어. 마지막 30초. 형님 할수 있어? 온다. 어떡해. 저 앉지 말아야 돼 저때 앉으면 안돼 아, 나도 못할 것 같아. 힘들어. 계속 눌려 그냥 눌려 계속 또 20초. 야 잘한다 이거. 줄넘기는 순실 형님이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앉지 말아야 된다고 저 때는 할 수 있어. 차라리 매달리라고 우리 지금 짜증 엄청 많다며. 어찌냐? 어디서 해보니까 힘들지. 나 이렇게 힘들었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리가 이렇게 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 어딜 자꾸 토라져. 하는 거라니까. 와 선수도 이러는데 나한테는 안 뭔 들어가는 선수? 거야. 그 씨. 일어나야 돼. 자, 일어나셔야 됩니다. 아, 관장님. 네. 왜 권투? 아, 권투가 사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유산소성 운동 우선 최고죠. 그리고 원래 심폐지구력도 굉장히 좋아지고 근력 자체도 좋아져요. 계속 뛰니까. 내 몸 자체도 웨이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 보시면 한 라운드를 하는데도 벌써 숨이 차갖고 못 서 있잖아요. 그 정도로 유산소성 운동은 최고입니다. 줄넘기는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 아유 됐다 그래. 다음 또 뭐야? 이렇게 돌리고, 자, 무릎 좀 돌려줄게요. 무릎. 왜냐면 아, 무릎 못 돌리겠는데 나 이거? 오케이. 무릎이 아파갖고. 오케이. 그래. 순실 씨가 무릎이 안 좋잖아. 무릎 다 나가서 우리가 무릎이 왜 아픈 줄 알아? 계속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구부리고 볼 받거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여기 한 20cm 떨어지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이거를 몇 년을 감옥에서 이렇게 벌을 받아서 아, 진짜요? 무릎 다 나가서 그럼 남자들 무릎이 비 오는 날에 이렇게 부어. 아니, 이거 되게 힘들겠는데? 근데 또 맞춤형으로 해주시죠. 예. 20cm 이게 힘들긴. 거진 그렇게 하고. 힘든데. 그러다가 이거? 넘어지면 다시 온 사람들 다시 다 기합을 다시 아, 줘. 진짜로? 그러니까 한 명이 떨어지면 다 같이 달라붙어서 막 때리는 거야 막. 너 때문에 그러니까. 저걸 안 했어 저거 어떻게 저걸 안 했어 저거 어떻게
양 관장님, 나 처음 봐, 방송에서. 양 관장님이 저렇게 당하는 걸 처음 봤어. 미안해요. 대박이다. 양 치는 거 상이. 이렇게 했단 말이야. 너는 인간으로. 너는 뒤쪽에서 이제 한번 샌드백 치러 한번 가시죠. 샌드백. 좋아요. 야, 너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누가 보인다, 여기. 배웠던 대로 네, 편하게 치시면 됩니다. 한번 치세요, 방금. 아하. 저건 50이야 돼. 이렇게 뭐 느낌이 저 빡. 잘한다. 와, 진짜 순실이 형 이거 운동 된다. 계속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50이야 돼. 하나, 둘, 셋. 더 쳐, 세 쳐야 돼. 세게 쳐, 빨리 힘내. 더 해야 돼. 할 수 있어. 아, 이제 한 명이 부족해 둘이서 가르치네요. 더 세게 쳐야 돼. 귀여워. 조금씩 쉬면서 하자. 자, 뭐 계속 때리면 어떻게 해? 나 진짜 한번 쳐보자. 자, 스파링 한번 합시다, 스파링. 근데 링으로 가. 링 위에서 스파링 한번 해보자. 올라가야 돼. 형 이렇게 건일리고 있지. 체육 비슷하게 가고. 야, 이거 대박. 대박 사건. 대박. 서로. 빨간 거 한다 했잖아. 맞갔나? 얼굴이 커갖고? 이건 4X라지예요. 난 3개 X인데. 왜냐면 순실이 형이 머리카락만도 엑스라지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게? 이 정도만 때려, 이 정도만. 지금 나 쳤냐? 일단 격동만 되면 다 써요. 손발, 다리. 다리고 뭐가 없어. 마지막에 머리도 다 뜯어잡아. 큰일이요. 그리고 싸워서 만약에 형님이 이긴다. 제가 이기면 제가 보니까 형님 저때 보니까 음식 굉장히 맛있게 북한 음식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그럼 북한 음식을 맛있게 저 해주세요. 알았어. 그럼 형님이 이기면 말씀하세요. 내가 이기면 고기 내놔. 고기? 알겠습니다. 저 때부터 다이어트 실패요. 이제. 무슨 소리면 안 돼. 관장님 잘하셔, 복싱. 야, 올리치기. 날렸어. 내리치기, 올리치기 말고. 요요요요. 와, 이거 잘하네. 이거 잘하네. 아까 이게 폼이 나오는데? 잘한다. 뭐야? 이제 언니 UFC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쳤어. 이게 뭐야? 그 건드리지 말라고 나를. 원래 때리다 지치는 거야, 저게. 양 관장 진짜 날리고 있잖아, 주먹을요. 앞에 막아야지, 눈으로. 이렇게 딱, 여기 딱 막아. 지쳤어. 아니, 도망가는데. 동정이 확실해. 아니, 자기 때릴 만큼 다 때리고 그만하지. 백킨으로. 진짜 내 팔을 못 들어. 언니 진 거예요?
내 팔을 못 들어 나중에. 실마이다. 대박이다. 앉지 말아야 돼. 어머. 저거 뭐? 저거 이 봐. 개망태기야 이거 완전 이거. 아 형님 졌으니까 이제 오늘 제가 TV로만 봤던 북한 음식 보여주실 거예요. 맛있는 거 해주세요. 해줄게. 좋습니다. 이제 가시죠. 안 해주면 또 나가고 지어 패가고 막 이렇게. 누가 패니 누가 패야 내가 더 맞았는데. 와 아니 형님 뭐 이렇게 진짜 준비 엄청나게 하셨나요? 가지고 뭐 못할 게 뭡니까? 집에 있으면 자꾸 눈길 가면 먹기 그래도- 생겼고 다 들어갖고 왔어요. 아 내가 진짜 복싱에서 이길 다행히 졌으면 어쩔 뻔했어.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와 난 이게 배추인 줄 알았어요. 요건 인저고기라고 네. 여기 콩이에요. 와, 콩. 맛있겠다. 콩으로 만든 건데 네. 북한에서 하도 못 먹고 못 살 때 고난의 행군데 단백질이 없으니까 아, 네네. 김정일 동지께서 이렇게 콩을 이용해서 인민들에게 먹으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콩고기로 담백하게 나온 거야. 그럼 이거 형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럼 저거 뭐야? 이거 뭐야? 돼지꼬리 아니야? 이건 돼지꼬리. 저거 특수 부위라서 이 엄청 돼지꼬리를 예. 어떻게 언제 먹어요 이거? 귀한 이 돼지꼬리는 음식이에요. 네. 한 마리 잡으면 하나밖에 없잖아. 꼬리가 그죠, 10개는 그죠,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돼지 잡는 날, 그러니까 이 돼지 잡는 날 그러면 동네 잔치 때, 동네에서 잔치 때 잡아가지고 돼지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은 돼지 도살하는 사람이 먹었어요. 아, 네. 그래야 네네. 그만큼 귀한 거고 맛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들한테 먹기 힘든 건데 네. 한국에 오니까 돼지 꼬리가 많이 들어가고 파는 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귀하게 먹던 거라 좀 사갖고 왔어요. 그럼 이거를 뭐 음식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는 다 일체 양념을 두고 다 삶아가지고 이제 볶아내기만 하면 돼요. 아 진짜요? 일어나야 돼. 요리할 땐 안 힘든가 봐요. 되게 오래 서 있는데. 엄마 빨리 해주시죠. 야 너무 자, 배고픈데? 그 전기를 켜라요. 네, 예. 식용유 좀 갖고 와요. 식용. 아 네. 옳지. 이렇게 예. 넣어요? 조금만 불 좀 내렸다가. 네네. 네. 이거 이제 왜 그러냐면 간장이 진짜 지르는 끓어지니까. 것기도 하다. 그러네. 기름에다가 간장을 다 시키네요. 넣고. 아이고. 대박. 아이고. 그거 하는 거 맞죠? 거기다 넣는 거야. 불 좀 올려줘요. 네. 대박. 와, 순실형은 뭔가 해도 야, 맛있겠다. 이 간장 냄새가. 간장 그리고 냄새가 원래 자기 특이하죠? 주방에서 해야지 특이하네요. 맛있게 되는데 다른 사람 주방에서 되게 여유롭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북한 요리는 다 단순해요. 소금. 이건 빨라. 이거 왜 그러냐면 다 돼 있는 거라, 삶아져 있는 거라. 삶아갖고 와갖고. 자, 고춧가루 좀 넣어요. 네, 한 숟가락이요, 반 숟가락. 아니, 한 숟갈, 두 숟갈. 우리 콜라겐이만. 야, 이건 순실형 맞아. 음식은. 됐어. 그다음에 파 이제 썰어요. 다 된 거야, 이제는. 파 어떻게 썰을까요? 야, 갑자기 다이어트 하다가 음식 나오는 거 정말 대박이다. 양간장이 완전 불이 너무 세요. 양간장이 의외의 재간이다 발견. 네. 우와 칼질 너무 잘한다. 잘한다. 근데 이런 게 특별한 날에 먹는 거예요? 언제 먹는 거예요? 결혼식 때, 잔치날. 잔치날, 그 다음에 한갑날, 그러니까 네. 좋은 날에 먹는 거지. 아, 좋은 날에? 그렇지. 동네는 경사스러운 날에나 이거 돼지를 잡으니까, 한 동네에 한 40가구 되는데, 네네. 돼지 한 마리를 한 100kg짜리, 120kg짜리 잡아. 그러면 요만큼씩 고기다리 다 돌아가는데, 네. 이거 돼지 잡은 사람들은 벨, 심장, 그 내장 다 그 사람들이 아, 가져가고. 구성물이. 그렇지. 됐어, 이제 파. 넣어요? 네. 자, 이제 불 좀 내리고. 네네. 야, 관장님이 변하고 있잖아. 내립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 관장님이 변하고 있잖아요. 옳지. 왠지 어우, 관장님이 잘한다. 수실이한테 넘어간 것 저기 불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옳지. 네. 지금 반대로 가는 것 맛있겠다. 같은데. 아, 이건 대박이다. 저 진짜 지르다. 내가 빨갛게 하려고 다가 또 매운 그 영양가가 또 야, 이건 그럼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요? 돼지 꼬리 볶음이지. 아, 그냥 돼지꼬리 볶음? 그럼. 따로 이름은 없죠? 없지. 와. 빨리 먹고 싶다. 와, 이거. 하나 먹어볼까요, 제가? 야, 그걸 물 끼고 먹어야 뜨거워. 두고. 그래. 네, 그냥 먹으면 돼요. 야, 웬일이야. 꼬리예요? 족발이에요?
어우, 잘 맛있게 드신다. 진짜 반응이 어우, 궁금하다. 나도 먹고 싶다. 근데 이건 드시면 안 되겠다. 칼로리가 칼로리 한다 그거 같아. 높고 어마무시하죠. 그렇게도 맛있게 좀 먹으니까. 저렇게 드셔도 돼요, 반장님? 네, 괜찮습니다. 반장이니까 드시면 되지. 저는 그래도 빠지고 있어요. 저렇게 드셔도. 여기 뭐냐면 뭐예요, 그? 명태 식혜야. 이게. 명태 식혜? 대망의 명태 식혜다. 명태 식혜인데. 야, 소주 안주래도. 야, 저금 소주 한 명태를 막 닦은 건데, 이거는 내가 아끼는 건데, 딱 우리 신랑만 먹이는 건데, 냉장고 다 털어왔어 내가. 그러셨구나. 그렇지. 아니, 근데 이거는 양념이 기가 막히네요. 이거에 밥 먹는 거죠? 그렇지, 이거 뭐 밥 세 공기야. 걸려들었다. 순대까지 갖고 갔어. 어제 이거 오늘 저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나오냐. 인종을 밥 드셨어. 인종을 밥. 와. 먹고 싶다. 거의 잔치 한 상이네. 와, 완전 진수성찬이에요. 와. 잔치장에 잔치장. 그러니까요. 와, 난 진짜 서럽다. 많네요. 서러워 나는. 왜 서러워요? 여 하나 딸랑. 아우, 딸랑이라도 그거 얼마나 많아요, 지금. 고기도 있고, 야채도 있고, 다 있잖아요. 아니, 그 정도면 충분해요. 아, 저도 그냥. 아니, 뭐부터 먹어요? 뭐부터 먹으면 맛있어요? 인조고기밥. 인조고기 이거? 아, 이걸요? 그걸 양념장에 찍어서. 양념장 찍어줘. 이걸로? 그렇지. 푹푹푹푹. 푹푹푹푹. 조그만 거 하나 있고. 맛있으신가 봐. 저 옆에서 바라보는 거 봐. 그다음에 김치 한번 찍어. 내가 먹는 김치? 어떤 김치? 맞아. 채김치. 햄찌를. 그렇지. 상상해보는 저거 거야. 먹어. 그다음에 오이김치 저거 한 번 더 먹어. 아니 보니까 저도 다이어트 할 때 이렇게 음식해서 먹이면 약간 대리만족 되더라고요. 여기다가? 한 입에 넣고 오물오물. 아, 맛있겠다. 맛있겠어. 약 올리지. 약 올리냐? 약 올리나? 아, 뭘 약올려요? 여기 쳐다보지 말고 그냥 드셔요. 아니, 다 드시나 그런 거예요. 토마토도 좀 드시고. 저거 뭐 풀 만드시는구나. 아니, 북한 음식이 또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네. 나보고 첫날 돼지라고 그랬죠? 이래서 돼지 된 거야. 물 좀 떠와. 아, 물이요? 아, 잠깐만요. 이때 몰래 집어먹는 거 아니야? 자, 고수 또 찰려 나온다. 고속도 저거. 3, 2, 1. 물 좀 떠와. 아, 물이요? 아, 잠깐만요. 이때 몰래 집어먹는 거 아니야? 자, 고수 또 찰려 나온다. 고속도 저거. 3, 2, 1. 액션. 저기 들켰네. 여기. 야, 저기 봐라. 와, 어떡해. 어머, 멈춰. 저거 이거 봐. 저거. 어떡해. 나도 지금 알았어. 지금 알았어. 저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왜? 응? 왜 웃어? 아니. 아, 해보세요. 아, 해보세요. 대박. 이게 딴 거 먹었구만. 아니야. 아, 뭐해. 언니가 점점 연기자가 돼가네. 이거 한 집에 있어요. 물 한 잔 드시고. 배부르죠? 배부르죠가 나왔어. 할 게 있죠, 그러면. 우리 오늘 훈련을 잘한 걸 위해서. 네네. 이거 드시고, 여기 뭐 할 게 있어요. 또 있어요? 관장님이 눈 커지면 뭔가 압박이 들어와. 아, 저걸 드셨잖아. 안 먹었어. 왜 살이 안 빠진지 이제 알겠어요. 무조건 안 먹었다고 그러는구만. 무조건 안 먹었다고. 내가 여기도 오면서 봤는데도. 일단 무기지. 북한에 가서 살기 딱 좋겠다. 감시하는. 북한이 몽땅 감시하는 그건 건데. 진짜 감사해요. 이쪽으로 하려고 하다가 네, 거기서 선배 전화 왔었어요. 내일 뭐라고. 아, 일로 오세요, 빨리. 빨리 와. 뭐 하는 거야, 지금? 운동하러 가야지, 뭐. 스쿼트 해.
여기 잡고 여기 잡으니까 요거 잡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거 봐. 빨리 하자. 싫어, 하나. 하나,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네, 왜 그랬을까? 더 해, 빨리. 이젠 안 먹을게. 둘. 저게 진짜 개성만두다, 편수. 뒷짐진만두. 대사님께서 그 어릴 때 드셨던 함경도 편수를 제가 직접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먹어요? 아, 네. 또 가실 때 이거 싸도 예, 드릴게요. 비만갑이니까 먹방도 하기로 아, 했어요. 처음이시죠? 방송에 먹방 하시는. 네. 근데 나니까 혹시 원래 편수는 좀 따끈따끈할 때 드셔야지.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북한에서 어렸을 때 아, 같이 뜨거워, 먹어봤어. 한 방에 놓고는 뜨거워가지고 지금. 제가 다 서명해. 채널 A